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신 정하림 수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하림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도 같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석 연구원님은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다 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 기업 돌봄, 네네. 네, 기업 돌봄의 달인이라고, 네, 많은 기업들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이 시작하면서부터 뭐 상장이나 가업승계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각 전문가들을 잘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게 또 배치해 주시는 게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정한임 수석 연구원님이 이제 그 일을 1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계신데 오늘은 그 기업 돌봄이 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을 보시면 사실 이 기업이 탄생해서 IPO로 가는지 아니면은 인수합병할지 아니면 가업이 승계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결국은 인생의 생로병사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등록 단계 이런 부분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도 뼈가 약해지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단계부터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 법인이 탄생해서 튼튼하게 가기 위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대표님들이 전문이시잖아요. 네네. 굳이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보면은 제조업을 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기술 이제 여기 있으신 그런 대표님들이 또 창업을 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영적으로 실무를 다 하셨던 분들의 서포트를 받는 게 더 이로울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배워서 시작한다라는 건 너무 늦습니다. 네. 그럼 그 수석연구원님 그 기업이 탄생에서부터 아까 이제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별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등록 단계에서 그리고 1년 차에서 3년 차 그리고 4년 차에서 10년 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내에 국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그 서비스나 아니면 서포트 받는 부분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7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7년 이내에 창업 초기부터 검토할 사항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특히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할지 여부 자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한테 어떤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기업 돌봄의 시초죠. 어, 네네. 지금 이제 수석연구원님이 아까 특허도 말씀해 주셨고 뭐 연구소, 뭐 자금 그리고 인력 지원, 인력 쓰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챙긴 것과 안 챙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주시는 자금들도 알아야 찾아서 받으시거든요. 그냥 놓치고 있는 자금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이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채용에 대해서도 청년 인턴인지 아니면 나이 드시면 실버 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네.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바뀐 제도들을 늘 이제 업데이트해서 대표님들한테 알려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용지원금 혜택. 네네. 네, 그리고 뭐 연구소나 특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보통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남들이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분명히 있으신데 특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특허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컨설턴트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빨리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벤처로도 승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연구소나 특허, 벤처 뭐 이게 받았을 때 뭐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뒷부분에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나 절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리 식대도 비과세 받으시잖아요.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 인력비도 비과세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벤처로 가신다고 그러면 취등록세, 즉 어떤 공장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셨을 때 75%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금액이 크다 그러면 상당하죠. 꽤 크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특허 같은 것도 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으나 그 특허를 취득하면서 그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특허 가치를 평가해서 외부의 자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특허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게 한 5년간 계산을 한다면 약 50억의 가치로 평가가 되고 은행에서는 그걸 담보로 약 3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혜택들을 잘 모르고 계셔서 이 서비스를 잘 모르셔서 대표님들이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연구나 개발을 많이 함으로써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런 회사들은 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한 이제 7년 이내에 챙겨야 될 것들인가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업 단계 부분에 있어서 1, 3년 차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운전 자금이나 아니면 그 기술 개발 자금들, 그리고 시설 자금 또는 뭐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들, 인력 풀을 그 채용함으로써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4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성장기로 접어들 거 아닙니까? 성장기로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독립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또 M&A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혜택을 좀 받으셔도 괜찮다. 그러나 그 혜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기업 돌봄 서비스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돌봄이라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각 전문가들이 최대한 챙겨서 우리 네.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하나의 통로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또 가업 승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사업 전환까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신다곤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부서가 또 워낙 많잖아요. 기업 네, 관련된 맞습니다. 부서들이. 네. 그래서 다 챙긴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고민 사항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도표로 살짝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점점 그 늘지 않고 또는 뭐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지 이런 그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또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세 정책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우리 정하림 수석 연구원님이 10년 넘게 이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대표님들의 고민을 좀 들으신 거를 이렇게 또 인포그래픽으로 네, 직접 네. 정리하신 거네요. 네, 네. 메이드 인 정하림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현장에서 상담하시다 보니 지금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네요. 네. 음, 특히 이제 다음 화면 보면 이제 관리나 매출이나 전략적인 부분, 인재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많이 아는 분야세요. 그런데 이제 또 외부의 리스크나 아니면은 자금이나 평가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걸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끼워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내부에선 잘 알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세무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는 사전 모의 세무조사까지도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 그 기업 돌봄을 받으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내가 세무조사가 좀 걱정된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사전에 좀 진단을 통해서 어,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 무엇을 보는지 좀 이런 걸 네, 체크해 드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영자들에 대해서 그 사실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형제 간의 분쟁 또는 뭐 다른 법무 분쟁 또 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안 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네, 캐치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 분쟁, 소송, 경영자의 소득 디자인. 워낙에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저걸 어떻게 다 하지라고 의아할 정도로 좀 내용이 되게 광범위한데,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저희는 중소기업 상담 회사 등록증 있는 회사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도장 딱 찍어놓은 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 요 화면을 보시면은 기업 절세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는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표님들이 절세한다라는 게 간단하게 그냥 인증이나 벤처 이런 거 따서 하시는 것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그 세액 감면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서포팅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뭐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원시 정관 만들어 놨다가 이곳저곳에서 와서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표님들. 그러나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냥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가서 이제 상법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그 정관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정비를 하셨다고 뭐 최근에 하셨다고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어떤 이제 표준 정관 그런 걸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주주 구성이나 임원 구성 이런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정관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임원의 퇴직금도 임원이 실제 이제 뭐 형식상의 임원도 있고 실제 네, 경영을 하는 임원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별이 없이 그냥 네, 뭐 임원 퇴직금은 2배, 대표님 이 임원분 2배를 주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면 또 그건 또 아니라 그러세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이런 체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일이 드린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짧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 돌봄은 워낙 광범위한 서비스를 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거를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현의 가업순 연구소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관 하나 바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 본 것처럼 보시면은 그 내는 세금의 변화율이 생기기 때문에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정관은 네, 상법상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정관 자체가 이제 근거가 돼서 내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그런 제도 정비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정관 변경과 세금이 이렇게 변경이 돼? 라고 좀
의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2차 때 네,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그거 말고는 이제는 대표님들이 늘 스타트업 시작하시면 항상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업 자금 지원을 받는 방법도 대표님들이 그냥 개인 사업하다가 특히 법인으로 바로 전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보하고 기보 쪽 자금 말고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 개 중소기업청 자금도 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잘 챙긴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 네.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쪽이 더 유리한 자금들이 많은데 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 재무 비율이나 재무 이격도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매출 원가 부분이나 당기순이익 부분 단순하게 대표님들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부채 비율만 낮추면 된다? 그렇죠. 이거 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대표적으로. 네네. 부채 비율 낮추는 거는 제일 단순한 건 그거죠. 자본금 늘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채 비율이 왜 진짜로 이렇게 나왔는지 여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재고하고 맞춰서 보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게 바로 기업 돌봄 서비스라고 하고요. 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신용 등급과도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냥 뭐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부, 대표님들은 그냥 재무 비율 분석이나 이런 부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걸 잘 모르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면 나중에 신용 대출 관리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옥수수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위에서부터 아주 CR이 굵고 튼튼한 기업들 트리플 A라고 합니다. 트리플 A 아주 우수하죠. 중간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양호하는 게 BB. 그래서 보통 우리 회사는 더블 B 정도 돼 이렇게 알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시고요. 물론 이제 CCC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부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출 전환 확대를 할 때 증대시키고 기업 간의 거래에 있을 때 신용 등급은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는 정부 입찰을 받거나 자금 조달을 할 때 특히 은행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4%, 5% 쓸 때 신용 등급이 좋으시면 한 단계 더 낮은 금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또 한도도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왜 법인의 어떤 비용하고 직결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정책 자금하고도 바로 직결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정부 출연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빌려서 쓰면 이자 내면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정부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환을 하는데 일부 상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보조금도 받아주시면 되고요. 지원금도 쓰시면 되고 출연금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본인이 그런 기업에 속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담보 무이자 그러니까 저도 귀가 쫑긋한데 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요. 이제 그 영역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들 뭐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혜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다들 똑똑하다고는 하나 학교에서는 학생 회장은 한 명 뽑잖아요. 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석연구원이 우리 기업 네. 돌봄 서비스가 조금 이렇게 좀 재무 그러니까 신용도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네네. 부족해 보이는 회사들이 제대로 좀 평가받을 수 있게 좀 그런 돌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설명드리면서 그 기업의 성장 과정을 대표님하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숨어져 있던 가지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저희들이 원래대로 복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냈던 세금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조세 특례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일반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안 하고 계셨던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연구소는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나는 2년 3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또 경정 청구라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근데 경정 청구는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좀 조심스러워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국세청에 냈던 돈을 다시 돌려오는데 이거 회초리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세 환급 지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의 원칙,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서비스를 맡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예. 부분이 좀 오해이신 것 같으세요. 이게 네네. 조세환급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조특법에 의해서 공제 받을 거를 못 받은 걸 돌려받는 건데 그렇죠. 대표님들은 낸 세금을 왜 또 돌려받으려 그래? 근데 네. 그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실 일은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전문가 분들하고 세무사님들은 아세요. 그렇지만 세무사님들은 또 바쁘시잖아요. 기장만 하시느라고 좀 바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언젠간 터질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법인세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정액의 가업승계 아닙니까? 가업승계 그 대표님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딱 잡혀 계세요. 발목이. 그 가지급금이 작은 데는 뭐 5, 6억 요 정도 되겠으나 조금 큰 기업에서는 수백억이 넘기도 합니다. 예. 이 그림 보니까 개가 물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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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목을 결국은 이 발목을 잡는 게 가지급이죠. 언젠가 맞습니다.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뭐 가업승계 할 때, 뭐 매각할 때, 청산할 때 다 그때 이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가지급까지도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가지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특히 이제 대표님들이나 사모님, 뭐 자녀분들한테 주식이 좀 있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순서나 방법론 화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요게 제가 한 1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아직까지도 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데 이 순서를 이상하게 순서를 바꿔서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순서 바뀐다고 뭐 큰 차이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수술을 하는데 일단 메스로 안에 있는 장기를 다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봉합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봉합을 한 걸 풀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이 순서가 그런 겁니다. 현재는 12단계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으나 이 12가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요 안에 예를 들어서 바늘에 쉬를 깬다. 이런 것까지 그림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세무사님하고 법무사님하고 두 분만 사용하다가 그분들 얘기 다 믿고 하셨다가 요즘에 국세청에서 거꾸로 조사 많이 나오고 계시죠. 네. 가지급금이 이렇게 함부로 정리할 부분이 아니네요. 위험한 네. 겁니다. 예. 근데 말 지금 그대로. 이제
지금 10단계 지금 적어주신 11, 12단계까지. 12단계인데 네네. 이것도 사실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그럼요. 해주신 거지 네네. 이 사이사이에 또 챙겨야 될 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가지급금 이 정리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까 대표님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또 나중에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는 네네. 경우에는 또 크게 피해가 있으니까 네네. 이왕이면은 가지금 정리할 때 이런 순서 체크를 반드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나 그 주주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가지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전제 하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원들이나 주주분들은 배당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 잘 안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항상 가지급이나 아니면 주식이 딴 데로 나가 있거나 또는 그 주식을 직원한테도 줬는데 직원이 퇴사해서 연락이 안 된 거나 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네. 봤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원들도 주주분이라는 그 권리를 직접 찾으셔야 되거든요.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킹해드리고, 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하얀 부분이 세금이라고 봤을 때, 이 흰 부분이. 네.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4.6% 인정이자가 들어가니까 이자만 내는 거니까 다 세금이죠. 네. 근로나 상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세하고 뭐 4대 보험 내시고 나면 글쎄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반은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퇴직할 때는 아무래도 현존 우리 모든 그 세율 중에 제일 싼 거는 퇴직 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으로도 또는 뭐 자사주 매입으로도 이런 그 이익 절세 전략을 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퇴직금 가지고도 전략을 좀 사용을 좀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좀 비교를 하자면 퇴직금 배당 급여가 있다면 급여는 조금 낮추시고 퇴직금 부분으로 조금 밀어 놓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중간에 배당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대표님들 항상 그러시죠. 배당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세무사님들이 배당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와서 알려주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무사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안 찾아 먹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이거를 찾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세무사님들이 모르시기보다는 아마 이제 기장 세무사님이잖아요. 기장 해달라고 이제 기장료를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퇴직금은 개인의 소득이고 개인의 자산 관리인데 그렇죠. 이거를 왜 절세를 나를 안 해주지? 이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의 입장과 대표님의 입장이 좀 현저하게 다르기는 해요. 네.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적은 기장 비용으로 이런 서비스까지 굳이 해야 할까? 그렇죠. 기장인데 기장만 잘해주시면 그게 네. 감사한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퇴직금 부분까지 챙겨서 미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챙기셔야죠. 네. 아까 지금 이제 수석 연구원님이 네. 좀 급여를 줄이고 퇴직금으로 좀 이렇게 활용해라라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상식적으로 급여가 네. 높아야 퇴직금도 높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급여는 항상 받으시는 게 매년 글쎄요 8,800 미만으로 잡으시려고 그 정도 대표님들이 늘 잡아 놓으시더라고요. 그 예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8,800을 기준으로 한 2,000 정도 줄이셔도 된다. 왜 그러느냐? 배당으로 15.4%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6,600 타시고 2,000은 어떻게 하셔라? 네, 배당을 섞으셔도 좋다. 이런 전제 조건의 설명이었던 거지. 무조건 급여를 낮추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그쵸? 되죠. 네, 그래서 좀 네네. 오해하실까봐 제가 예.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또 사실 임원의 퇴직금은 직전 3년의 이제 연봉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네. 뭐 퇴직 기간이 좀 남았다면 지금 소득이 다른 소득이 많으시면 좀 급여를 좀 조정했다가 네. 예, 퇴직 직전에 좀 올리셔도 퇴직금은 맞습니다. 충분히 원하시는 금액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제가 네. 지난주에 뵀던 대표님도 연봉이 5억이나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세금이 또 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가지 그 5억을 갖기 위해서 또 배당을 10억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설명을 그렇게 길게 안 드리는데 다시 잘 설명드렸더니 이제 정리를 가지금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대표님들이 그냥 아, 복잡해. 그냥 그렇죠. 뭐 세금 더 내지. 근데 실제 그 세금을 그 배당소득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의료보험료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받기 전에는 뭐 그렇게 하지 이랬다가도 네. 네네. 이렇든 저렇든 하나조차고 뭐 다른 걸 더 그 뭐 포기한다? 그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일단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게 다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10년 후 미래 통장에 대해서. 네. 10년 후 미래의 통장이요? 뭐 그림밭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음, 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 네.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예를 그러네요. 들어서 대표님이 현재 70세이시거나 또는 뭐 60세라고 하죠. 이제 환갑이 넘으신 대표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과 같은 고민을 그대로 대표님이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주변에 아주 똘똘하고 그리고 착실한 이런 컨설턴트 한 분만 만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에 대한 통장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 네. 사람이 정말 똘똘하고 음, 오랫동안 특히 이제 똘똘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나를 잘 케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실함이 또 그 무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네. 예. 뭐 잠깐 저희가 자랑을 하자면 정현의 가업승계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법인 컨설팅 10년 이상, 가업승계 컨설팅 10년 이상, 그렇죠. 절세 금액 500억 이상의 연구원들만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꼭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드려요. 위에 색깔의 회색이 진하게 보이세요. 아래 회색이 더 진하게 보이세요. 그러면은 뭐 각각의 그 선택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시선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옆에서 누군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빠른 선택에 의해서 빨리 그 선택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빨리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컨설팅 하는 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우리 대표님 옆에서 고민을 해결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들 특히 이제 경영자 리스크 관리하실 때 차명 주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네. 많았죠. 그렇죠. 네, 지금도 꽤 있는데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내용 중에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조사관님들이 와서 첫 번째 보는 게 차명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차명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서비스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팩스가 오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주식을 변동해 놨을 때 그냥 내버려 뒀다가 5년이 지나서 6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날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모르시고 이 일을 행했다가는 크게 낭패 보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에도 그 대표님 액면가로 갔다가 움직여 놓으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3, 4년이 지금 흐르고는 있으나 5년이 지나서 6년, 7년이 지나도 결국은
소명 자료에 대해서 팩스가 아까처럼 날라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으로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대표님들한테 이거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요 가운데에서부터 이 까만 사람들은 다 특수 관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상속 및 증여 세법에 의해서 50%가 세금이라면 어떻게 지분 재설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하고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저는 확언합니다. 네. 아마 이제 대표님들이 보통 소득세가 이제 5년을 보고, 그래서 양도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근데 이 명의신탁은 아까 5년 지나서도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간다. 거의 없다. 그 그렇게 보시면 이유는 돼요. 예전에는 뭐 15년 6개월 이렇게 그렇죠. 얘기들 했잖아요. 보통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갑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15년 3개월이 갑니다. 제일 길다라는 거죠. 그러면 15년이 넘으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땡큐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문제가 항상 터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암은 그런 겁니다. 이미 암이라고 선고했을 때 기수가 낮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지만 5기 때 알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11년, 뭐 14년 차에도 많이 조사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뭐 주식을 이용해서도 뭐 그 절세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그 벤처기업 또는 어떤 이제 창업을 자녀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특례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대표님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뭐 성인 자녀라고 한다면 다 뭐 19세 이상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사업자 등록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셨던 돈을 4년 이내에 그 창업 자금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줄일 수 있는 리밋이 베네핏이 늘어나죠. 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냥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돈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네. 막 뒤늦게 연락이 와요. 예.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거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럼요. 걱정을 상당 부분 덜을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불가능한 업종이 좀 있기는 합니다. 도소매나. 한참 뭐 카페 창업 많이 했잖아요. 예. 또 이게 또 묘한 게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또 반반입니다. 아니더라고요. 네. 반반이라.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그 분들과 미팅을 하고 진행하면은 통과가 되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다. 그렇죠. 카페가 예. 초창기엔 됐었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안 네. 되는 업종으로 바뀌었다가 예. 업종을 잘 하면 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또 이제 대여금을 좀 주시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우리 그 정혜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건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만 표현해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제 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는, 일정 금액까지는 네, 맞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가업승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서비스에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요즘은 투자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조합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출자하면 그게 비용 처리되는 그런 소득 공제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이용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 기업에 직접 대여를 해줘도 되겠지만 또 이런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이 아무리 자녀 기업이지만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자료 증빙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당연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업 승계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혜래 가업 승계 말 그대로 가업 승계는 천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법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세법들이 보면은 2012년도 이전과 또 그 이후로 그리고 퇴직금도 대표님들 알고 계시는 3배수에서 또 2배수로 줄어드는 지도 벌써 한 4년 돼가죠. 이제 개정세법이 늘 7월 말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실제 12월에 통과 여부는 그때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도 뭐 일단 대비해 놨다가 안 돼도 뭐 어쨌든 절세 부분이니까. 그럼요. 근데 대비 안 했다가 바뀌어버리면 기회가 없으니까.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개정안에 올라온 거는 지금 미리미리 빨리 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인도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님들이 잘 모르셔서 저희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도 드리고 있다라는 점, 뭐 식사 비용이나 아니면 대표 이사님의 핸드폰 요금 또는 뭐 감사님의 핸드폰 요금 또 이거를 백화점에서 가전제품 구입한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국회에서도 왈가왈부되는 이 빵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빵. 와인 얘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정치 종교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 이제 법인에서 이런 그 비용 처리하는 부분은 음. 그 대표님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하죠. 부동산도 법인에 이미 토지와 건물이 잡혀 있다면 뭐 생각을 하셔야죠. 이제 슬슬 가업 상속공제로 가야 될지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가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세 요것도 이제 슬슬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세법도 바뀌고 있으니까 대표님 퇴직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법인 자산 개정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첫 번에 말씀드린 이 기업의 인증이라는 제도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증 제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ISO 또는 뭐 벤처, 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증 지원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벤처로 가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들고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노비즈로 가시고 또는 메인비즈로 가시고 그 이후에는 병역 특례까지 받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하고 벤처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더 좋은 그 인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요즘 보시면은 뭐 그 TV 광고나 이런 부분들 70%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서비스는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저희는 되도록이면 기술력이 있다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또 연구소가 이제 3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아니 우리 회사 5명인데 연구 인력 3명 집어넣으면 어떻게? 아니 실질이 그러시면 넣으셔도 되죠. 그러나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도 전담 요원으로 한 명을 더 놓고 해서 한 2명 정도로 연구 전담 부서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 설립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예시로 세액 공제를 여기다가 적어 드렸거든요. 뭐 한 2명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250만 원이라는 세액 공제가 열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250만 원을 글쎄요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하신다면 1억 2,500은 굴려야 요 정도는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게 공공 조달하시는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을 잘 못하시는 대표님들도 저희들이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4대 법정 의무 교육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예, 저희 서비스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무상으로 제공되는 법정 의무 교육들 요즘은 돈 받고도 여기저기서 많이 전화 온다고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무료로 예,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격리 업무도 도와주는 ERP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네, 받아보심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싶어요. 회원사들이 지금 뭐 2년간 무상으로 받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는 뭐 핵심 인력 성과 보상제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이 잘 모르셔서 못 받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이 네. 성과 보상제 도입한 회사들의 어떤 뭐 세액 공제 부분하고 그게 이제 올해까지 끝나는 건데 이제 연장. 이어졌고 네, 특히 직원들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성과 보상제 인증받은 회사들은 그 성과 보상은 비과세 해주는. 맞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5년 동안 그 원금에다가 복리까지 얹어가지고 주거든요. 상당히 좋죠. 특히 이제 요즘 그 스마트 공방이라고 있는데 그 스마트 공방에 대한 지원 항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은 주로 제조 쪽인가요? 제조도 있고 서비스 부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공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제조업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복합형이라는 부분은 서비스 단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꼭 제조가 아니어도. 예, 네. 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또 서포트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방도 작은 기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특히 노무 쪽은 요즘 5인 이상 기업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라는 부분을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데 안 끌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요런 데만 안 끌려가시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 근로복지공단은 전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보통 여기 갈 때는 안 좋은 일로 많이 가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고 잘못했다가 가셔가지고 나이도 젊은 분들이 행정관들이 네, 약간의 반말을 섞어가면서 네, 기분 나빠하시는 대표님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현금이 오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연의 고리를 이게 끊어지는 순간,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 끈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요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생기는 게 노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 벌칙 조항들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조리 다 알고 있는 대표님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노무사님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저희들은 그 서비스가 정확히 받고 있는지는 더블 체크해 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벌금이 상당합니다. 네, 작지 않습니다. 징역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다는 못 외우겠지만 적어도 이런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는 꼭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최소한 그 근로자하고 싸우셨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그 불이익이 나한테 오는지 정도는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금 대장도 분석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물론 뭐 5인 미만이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뭐 50인, 100인 정도 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체킹하다 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도 그 실무자를 다 100% 믿으시는 거는 좋기는 한데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더블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맨날 싸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세법적인 측면을 조금 떠났다고 보셔야 돼요. 네. 예. 죄송한데 아까 우리 그 임금 대장 분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뭐 단순히 임금 대장을 잘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이렇게 비과세 급여 차이 때문에 차인 지급액이 달라지네요. 많이 달라지죠. 네, 음, 전과 후도 달라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이게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 300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액수는 최저 몇 천에서 수억 원까지도 차이 나는 걸 봤습니다. 어, 예. 대표님이 대신 제가 대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꾸지람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하고 네, 실무자하고 미팅을 같이 해요. 아, 네. 네네. 지금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다 제가 앞에 게 너무 네네네. 대표님들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건 아는데 기업에서 이제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게 이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도입을 좀 망설이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이제 기금이 있으면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이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서비스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내 근로복지급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한테 1년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장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모른다면 저희한테 콜해서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야 될지 이런 설명까지는 다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게 힘드시다면 저희가 기장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복지 카드가 네네. 보통 이제 대기업들만 발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를 통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시면 복지 카드 발급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 네. 또 대표님들이 편한 게 복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특별히 관리가 이렇게 복잡한 게 없어서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회사도 이 복지카드가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복지카드가 네. 있습니다. 이 복지 카드로 포인트를 넣어주면 네. 직원들은 본인이 쓰고 싶은 복지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결제할 때 법인 쪽으로 넘어오니까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처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른 데서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사용하는 이 카드 부분에 있어서 연동하는데 한참 그 애를 먹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신한카드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만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복지카드는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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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시기와 절차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아무리 빨리 해도 2달이 좀 넘게 걸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님들 그냥 법인 설립하듯이 지금 집어넣으면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또 예금 계좌 개설하고 세무서 또는 뭐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2달에서 3달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11월 이럴 때, 10월 이럴 때 네. 회사에 올해 이익이 너무 많다. 기금에 좀 출연하고 싶다. 네, 기금에 그런 출연하면 대표님도 이제 계시죠. 비용 처리되니까. 네네. 근데 기간이 2달이 안 남아서 네, 맞습니다. 고해에는 혜택을 못 보신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이제 그럼요. 올해 출연하실 또 법인세 감면 받으실 부분은 2달이니까 그래도 뭐 9월 늦어도 네네. 9월 늦어도 9월까지는 이 그쵸. 서비스를 받으셔야 이제 뭐 11월 전까지는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쵸.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직원들한테 이 보너스 줄 때도
사실은 지금 빨리 사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8월, 9월 곧 추석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복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네. 빨리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이왕이면 네, 더 네.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네, 저희들 복지 카드도 이렇게 어플도 네, 있고요. 그리고 식대로도 쓰는 부분 정산 어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항상 그 홈페이지나 쇼핑몰도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정부 지원 자금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특허 말씀드리면서 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 가지고 뭐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특허 디딤돌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바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대출 컨설팅 그리고 창업 선도 기업 이런 내용들이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연락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지원 체계를 정리를 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님들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찾아내기는 너무 힘드세요. 예, 너무 회사 경영도 힘드세요. 바쁘신데.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머리를 빌려 가시고요. 예, 대표님들은 앞만 보고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IP 나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허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잡혀져 있고 특허 낼 때도 돈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허를 내기 위한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 IP 바로 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그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시간 선택제, 전문 인력 채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보통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많이 아세요. 네,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조금 아세요. 그리고 고용 촉진 장려금 이제는 많이 늘어나셨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소진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신규 채용에 있어서고 기존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기에 계시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휴직과 단축에 대해서 출산 육아기 부분에 지원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법인에서부터 법인의 마지막 청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해산 등기하고 신고까지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데 청산보다는 저희는 뭐 승계나 뭐 그렇죠. M&A가 많죠. 근데 예, 부득이 그 회사를 정리해야 될 상황이 요새는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채널명이 가업승계니까 가업승계만 하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오늘 맞습니다. 우리 정아림 수석연구원님이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요거를 사실 그 제가 그림 그리면서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 그리고 재도약 단계까지 한 5개를 나눠 봤고요. 그리고 업무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플랜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정관이나 제도 정비뿐 아니라 오너 소득 디자인에 대한 가수금 정리 또는 뭐 노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업 돌봄이라는 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훌륭한 골프 선수도 코칭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오래 뛰는 것 같고요. 앞만 보고 뛰는 대표님들한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법인 운영에 대한 그 세무사님, 법무사님, 노무사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귀를 여시고 마음이 열릴 때 제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언젠가는 들리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그래 이때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정하림 수석연구원님을 통해서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기업 돌봄 서비스를 총망라해 주셔서 저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 많은 서비스를 어떻게 다 하지? 또 약간 걱정도 되실 텐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적인 그리고 뭐 10년 넘게 기업을 돌보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알고 또 어떤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문가가 우리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지 이런 게 이제 10년 동안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또 대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인원이 현재 1,200명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구독자 대표님들을 위해서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대표님들 건승하시고요. 그리고 모르신다 연락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우리 정하림 수석 연구원님께 이런 기업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우리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정하림 수석 연구원에게 상담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